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2만 명이 넘었는데 말 그대로 방역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말과 새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방역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주요 한인 기관과 기업, 단체들도 시무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가 또다시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방역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2만 1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 16,500여 명에 비하면 하루 만에 3,600명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바이러스 확진 판정률은 21%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배가량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바이러스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동안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검사자가 늘고 있고 연말 모임이 이어지며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등한 만큼 연말 연휴 기간 큰 규모의 모임을 갖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진 도심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말과 새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연말연시 안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폐쇄된 공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 특히 노래방이나 시끄러워 밀접하게 대화해야 하는 곳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o celebrate safely, it's best to keep gatherings very small. And when possible, please gather outside. Please avoid large crowded events. Try to watch fireworks and other displays from a distance where you're not surrounded by others. And for those individuals at the highest risk.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해 백신 접종이 강조되면서 추가 접종 기간이 단축되고 접종 대상 연령대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년 1월 3일 논의를 거쳐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6살 이상에게만 부스터샷이 승인돼 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크루즈선에 대한 코로나19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미국 해역에서 운항하던 크루즈선 88척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됐다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선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새해 첫날 임기가 시작되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할 신규 방역 지침에 대해 제휴사 KBTV 김경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까지 단 이틀을 남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오늘 뉴욕시의 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담스 당선인은 백신 접종, 병원 인력 지원, 코로나19 검사, 치료, 감염증 확산 둔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강화와 같은 6개의 핵심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민간기업 직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국 최초로 뉴욕시에서 사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아담스 당선인은 해당 조치에 대해 찬반 입장을 보류한 바 있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my administration, we are coordinating together to make sure that we defeat COVID. 또한 그는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을 부스터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뉴욕시 공립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 현재 교내 감염률은 아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정도는 아니며 추후에 의무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뉴욕시의 경제가 다시 침체되게 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의 시장 취임식은 타임스퀘어의 새해 전야 행사인 볼드랍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주요 한인기관과 기업들도 시무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LA 초영사관은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시무식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신년 할애식 일정이 잡혀있던 LA 한인상공회의소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은행들도 잇따라 시무식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 행사를 갖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무식을 진행하는 단체들은 기존보다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시무식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세계 최초로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면역 저하자에게 우선 적용되는데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결정을 미루어던 이스라엘 보건부가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היום אישרתי את מתן החיסון הרביעי למדוכאי חיסון. 면역 저하 환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는 게 승인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면역 저하 환자와 고령층, 의료진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보건부는 일단 면역 저하 환자들에 대한 접종을 승인했으며 고령층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8일부터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What we're planning to study is how, first of all, the immunogenicity, how much the immune response of 150 volunteers. 이와 함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인 2만 회분이 도착했으며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900명을 넘었다고 이스라엘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경찰의 의무화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반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완화될 예정이라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신입 경찰관 자격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올라갑니다.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에서 학사 학위 소유자로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원 조회를 거쳐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받으면 경찰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사 학위가 없으면 25세가 돼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 등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법안은 각종 연구조사를 인용해 25세 이전까지는 인체의 뇌가 미성숙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종종 등장했던 고무탄 사용도 제한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무력을 사용한 뒤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동료 경관이 이를 방조할 경우 바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완화됩니다. 그동안 실형이 내려졌던 특정 마약 사범에게는 집행유예가,
갱 관련 범죄자들은 정상 참작에 따른 형량 완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나 동종 전과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사라지고 재소자들의 조기 출소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캘리포니아주 교정시설의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찰의 권한을 크게 위축시키는 법안들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범죄를 더욱 양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올 한해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올 1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습니다. 경찰 경계선을 뚫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월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의 스파와 안마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어난 총격 사건은 한국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법원은 용의자 로버트 앨런 롱에 대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마이애미 인근 해안가에 자리한 서프사이드 콘도미니엄 건물이 무너지며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81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매년 2mm씩 내려앉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건물 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이 가운데 오미크론은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로 지난 24일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WHO에 보고된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지배종이 되며 전 세계를 다시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며 올 1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던 20대의 여성 게비 페티토가 실종 신고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남자친구 역시 유해로 발견되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주류 언론들이 백인 여성의 실종에만 집중하고 소수 인종의 실종 사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30일 미시간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해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 한 해 미국에서 일어난 교내 총격 사건은 모두 48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올 한해 KBS 아메리카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빠르고 가치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희 모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